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 9월 사상이 창간된 이후로 1970년 사상계가 폐간이 될 때까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논문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9월 창간호 두 번째에 실려있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목은 역사와 철학이라는 거고 작성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인데 서울대 학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브루스 커밍스가 지었던 역사책이 은밀하게 마치 역사에서 지식인인 것처럼, 혹은 지식인이 되려면 읽어야 되는 책처럼 그런 식으로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6.25가 남한, 대한민국에 의해서 발생됐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꽤 많이 담고 있던 책이었고, 은밀하게 이 책 정도는 읽어야 역사학도로서 지식인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사고를 했던 적이 있었죠.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된 이후로 브루스 커밍스의 관점이 한낱 상상에 불과했다라고 밝혀진 이후로는 더 이상 브루스 커밍스 책이 힘을 잃고, 요즘은 역사책 어디를 넘겨봐도 E.H. 카의 역사관이 어디든 등장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그걸 등장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식민지를 겪고 6.25까지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사 중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또 전쟁까지 경험했던 그런 조상들을 찾기가 전 세계에서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상들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여러 역사책을 봤지만 역시 그런 어떤 역사관은 일절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상계 1952년 9월 두 번째 논문에 그나마 조상들의 역사관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저한테는 다행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관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지금 이 글의 작성자가 갖고 있는 이 역사관은 지금 제가 이 글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 글을 그야말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관점을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 자연에 대해서 또 그 자신의 역사가 탐구 또 서술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인간적인 윤리적인 세계의 역사로 서술되어 온 것은 그것이 우연히 고대의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돼서 역사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 모두에 서술될 수 있지만 진정한 역사는 바로 인간의 진정한 역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본래의 인간의 역사다. 자연의 경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이 문제이고, 인간의 경우, 즉 본래 의미의 역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적인 것 및 상대적인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데요, 역사의 방향을 결단과 해결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고, 인간이 빠진 역사, 인간이 그 속에서 단순히 흔들리기만 하는 역사는 벅찬 정열도 내어닿는 운동도 없는 활에서 떠난 느린 화살과 같은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해결, 역사 자신의 위치와 상황,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는 부단히 인간이 만들거니와 이 인간을 만드는 역사는 기실 인간에 의해서 짜나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라고 하지만 인간이 역사에서 그냥 흔들려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 이 역사에 의해서 부단히 불러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 불러 일으켜지는 일에 의해서 인간은 일어나 역사의 주체가 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성의 역사가 다름 아닌 역사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6.25 당시에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갖는 관점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역사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지는 것은 인간의 이성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역사에 의하여 그 이성을 더 튼튼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의해 불러 일으켜지면서 인간의 이성을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는 어떤 시대에 역사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것은 감정이라는 자연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신적 각성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지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성뿐이 있을 따름으로서 역사적인 것에 나위지 못할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탕이 없이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사고만 존재할 때 이런 뜻이죠. 이럴 때 그 본래의 모습과 내용 및 바탕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은 기실,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주체성으로서 개인 및 민족의 이성은 그 자신 한낱 조그만 분별이나 상량, 이때 상량은 이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혹은 교활한 계책이라는 뜻인데 나 책략 같은 것에 떨어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이 역사라는 그러한 책무, 역사적 기반을 잃을 때는 그 이성은 오로지 그 주체성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러한 이성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책략, 계략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락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말을 하기 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계하듯이 인간의 이성이 역사적 기반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상냥이나 교계와 같은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는데요. 이성적인 것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또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역사를 만들고 이끄는 데 의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전되는 주체성의 세계에 나아가 참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역사와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철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머물러 있는 정지의 면에서가 아니고
흐르고 바꾸는 작용의 면에서 볼 때 자연이나 역사는 한 가지로 한계, 방대한 주체성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단순한 주체성의 세계로부터 우리들의 주체성의 세계에, 그 다음에 철학이 역사에 돌아와 역사 속에 들어가고 역사를 밝히고 역사를 바로 잡음으로 해서 철학은 철학하는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하여 바른 자기의 자리로부터 자연 및 세계를 바로 붙잡고 또 그것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이성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주체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아가고 창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철학이 역사에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세계, 새로운 인륜적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이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창조할 때 그 바탕에 튼튼한 철학이 있을 때는 새로운 역사의 세계, 새로운 인륜적 질서를 우리가 창조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철학은 물론 근원적 원리적인 것에 대한 학문적 반성이 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개념적 인식의 체계로 조직해야 하거니와, 철학은 단순히 그러니까 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 세계관, 인생관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미국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철학이 역사적인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많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단순히 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세계관,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철학은 현실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현실을 비치는 새벽의 개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철학의 기반이 다름 아닌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것은 철학의 생생한 지반이 되고 벅찬 대상이 되고 빛나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은 그 자신, 경제도 도덕도 예술도 종교도 가족도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주체성의 세계를 바로 해명하고 아울러 바로 향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철학 자신은 경제도 개인도 국가도 세계도 아니지만 우리들 살고 있는 이런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가관, 세계관, 개인의 가치관 등을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및 역사로 하여금 인간 및 역사를 드러내게 해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주체성의 세계로서의 인륜의 역사적 세계, 그 구체적인 전개로서 민족과 국가, 사회, 세계 이 한계에 벅찬 실천적인 세계는 자기를 이끌 원리로서 철학이 어떤지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이 나타나기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방향을 잡아주는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절실한 시대고,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이러한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의무가 있다라는 뜻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52년 6.25 전쟁 중에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관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교에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종교와 철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